이런 경험 있으세요? 옆집 어르신과 같은 날 일자리를 신청했는데 그분은 합격하고 나는 또 떨어지는 경우, 나는 왜 떨어졌지? 이런 생각 한 번쯤은 해보셨을 거예요. 사실 노인 일자리 합격률은 약 45%입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합격하는 분들은 매년 계속 붙습니다. 이건 운도 아니고 능력 차이도 아닙니다. 준비한 사람은 붙고 준비 안 된 사람은 떨어지는 구조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합격하는 사람들의 공통점, 떨어지는 진짜 이유, 그리고 바로 따라할 수 있는 합격 노하우를 알려드릴게요. 여기에 2026년부터 달라지는 제도 변화까지 정리해서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우선 가장 중요한 건 노인 일자리가 어떤 구조인지 정확히 알고 지원하는 겁니다. 많은 분들이 나 하나 들어갈 자리는 있겠지 하고 신청하시지만 실제로는 노인 일자리는 크게 4가지 유형으로 나뉘고 각각 요구하는 성격과 능력이 전혀 다릅니다. 이걸 모르고 신청하시면 거의 100% 탈락입니다. 첫 번째는 공익활동형입니다. 가장 많은 분들이 참여하는 유형으로 학교 주변 정리, 공원 관리, 지역 안전 지킴이 같은 일을 합니다. 근무 시간이 짧고 체력 부담도 적어서 노인 일자리를 처음 시작하는 어르신들이 가장 많이 선택하는 형태입니다. 겉으로는 단순해 보이지만 사실 이 유형은 출석과 꾸준함이 가장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두 번째는 사회 서비스형입니다. 돌봄, 복지관 보조, 행정 지원 같은 업무가 많습니다. 예전에 교사, 간호조무사, 사무직을 하셨던 분들이 여기서 특히 강점을 보입니다. 활동비도 공익형보다 높고 책임감과 성실함을 가장 많이 보는 유형입니다. 전직과 조금이라도 관련된 경험이 있으시면 합격률이 크게 올라갑니다. 세 번째는 시장형 일자리입니다. 시니어 카페, 재활용 센터, 세차장, 소규모 생산사업당 등에서 활동합니다. 팀으로 움직이고 매출이 발생하는 구조이기 때문에 활동성, 인간관계, 성실함이 동시에 필요합니다. 일하면서 사람들과 자연스럽게 어울리는 게 좋다는 분들에게는 가장 잘 맞는 유형입니다. 네 번째는 취업 알선형입니다. 경비, 주차관리, 병원 안내처럼 민간 기업과 직접 연결되는 형태입니다. 사실상 재취업에 가까워서 임금은 가장 높지만 경쟁도 그만큼 치열합니다. 하지만 직무 조건과 신체 조건만 딱 맞으면 다른 유형보다 오히려 더 쉽게 합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4가지 유형을 보면 결론은 하나입니다. 결국 나의 성향과 체력, 경험에서 맞는 직무를 선택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냥 아무거나 시켜주세요 라고 하면 면접관 입장에서는 준비되지 않은 지원자로 보입니다. 반대로 저는 꾸준히 걷는 것을 좋아해서 공원 정비가 많습니다. 이 한마디만 해도 점수는 자연스럽게 올라갑니다. 여기서 더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있습니다. 센터 담당자가 가장 선호하는 지원자는 꾸준함이 보이는 사람입니다. 어떤 유형을 선택하든 일을 빠지지 않고 책임있게 하는 사람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합격은 결국 능력이 아니라 태도와 신뢰의 싸움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더 짚고 갈게요. 노인 일자리는 사실 단순한 아르바이트 수준의 일이 아닙니다. 정부가 직접 운영하는 거대한 복지, 경제 시스템입니다. 전국에서 93만 명이 참여하고 예산이 2조 3천억이 넘습니다. 이 정도 규모면 당연히 구조가 있고 기준이 있습니다. 이 기준을 알고 접근하면 누구나 합격에 훨씬 가까워질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매년 합격하는 사람들의 공통점을 알려드릴게요. 매년 합격하시는 분들은 특별한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대신 면접관이 중요하게 보이는 요소들을 정확히 지키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알고 준비하면 결과가 확 달라집니다. 첫 번째로 중요한 건
태도와 첫인상입니다. 면접은 문을 열고 들어오는 순간부터 시작됩니다. 밝은 인사, 또렷한 눈맞춤, 안정된 목소리는 그 자체로 이분은 성실하겠다라는 인상을 줍니다. 나이가 중요한 게 아니라 활력이 중요합니다. 면접관들은 활력 있는 분을 높은 점수로 평가합니다. 두 번째는 진심이 담긴 대답입니다. 대부분 떨어지는 이유는 말이 가벼워서입니다. 심심해서요. 시간 보내려고 왔어요. 라고 말하면 일에 대한 의지가 없다고 느낍니다. 반대로 사람들과 함께 일하며 보람을 느끼고 싶습니다. 처럼 짧아도 따뜻한 진심이 들어간 말은 강하게 전달됩니다. 면접관들은 이런 말을 더 신뢰합니다. 세 번째는 꾸준함에 대한 믿음입니다. 노인 일자리에서 출석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한 달에 3번 빠지면 다음에 지원 시 자동 탈락입니다. 반대로 결근 없이 꾸준히 참여했던 분들은 다음에도 무조건 합격입니다. 면접관들은 이분은 꾸준한 분인가? 이 부분을 계속 관찰합니다. 네 번째는 서류의 완성도입니다. 주민등록 확인서나 신청서 하나만 누락되어도 자동 탈락입니다. 실제 탈락자의 절반 가까이가 서류 미비 때문입니다. 반대로 서류를 색깔별로 정리해서 가져오는 분들은 일도 꼼꼼히 하겠다는 인상을 줍니다. 서류 정리는 단순한 제출이 아니라 태도 점수입니다. 다섯 번째는 건강 상태를 솔직하게 말하는 것입니다. 지병이 있다고 숨기면 오히려 감점입니다. 하지만 약을 복용하고 있지만 잘 관리되고 있고 일에는 지장이 없습니다. 라고 말하면 오히려 책임감 있고 솔직한 사람으로 평가됩니다. 여섯 번째는 희망 직종을 명확하게 말하는 것입니다. 아무거나 시켜주세요 라고 말하면 준비 부족으로 보입니다. 면접관은 자신이 어떤 일을 하고 싶은지 알고 있는 지원자를 좋아합니다. 꾸준히 걷는 걸 좋아해서 공원 정비가 맞습니다. 라는 말만 해도 면접에서 훨씬 유리해집니다. 일곱 번째는 면접 마무리입니다. 면접은 답변만 잘한다고 끝나는 게 아닙니다. 마지막 인사까지 포함해 전체 인상이 결정됩니다. 기회 주셔서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라고 밝게 인사하면 좋은 평가로 마무리됩니다. 마지막 여덟 번째는 담당자와의 관계입니다. 담당자는 매년 수천 명의 지원자를 봅니다. 그런데 꾸준히 출석하고 예의 바른 분들은 자연스럽게 기억합니다. 이 관계가 다음에 합격으로 이어집니다. 합격은 능력이 아니라 신뢰의 누적입니다. 자, 이제 실제로 합격률을 끌어올리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많은 면접관들이 직접 말해준 내용이라서 바로 적용하면 효과가 큽니다. 첫 번째는 센터 방문 시기입니다. 많은 분들은 공고가 뜨고 나서 방문합니다. 하지만 합격하는 분들은 공고가 뜨기 2주 전에 미리 방문합니다. 이때 상담을 한번 받으면 담당자의 머릿속에 지원자가 자연스럽게 기억됩니다. 두 번째는 희망 직종을 명확하게 말하는 것입니다. 아무거나요 라고 말하는 순간 준비되지 않은 사람으로 보입니다. 대신 저는 꾸준히 걷는 걸 좋아해 공익형이 좋습니다. 처럼 이유를 명확하게 말하면 믿음을 줍니다. 세 번째는 자기소개란 활용입니다. 딱 3줄만 적어도 평가가 달라집니다. 사람들과 어울리는 걸 좋아합니다. 맡은 일은 끝까지 성실하게 합니다. 꾸준함이 장점입니다. 네 번째는 서류 정리입니다. 서류 누락은 자동 탈락입니다. 반대로 서류를 항목별로 정리하면 일도 꼼꼼하겠다는 강력한 신호가 됩니다. 다섯 번째는 건강 상태 공개입니다. 숨기면 강점이고 솔직하면 신뢰입니다. 혈압약은 먹지만 잘 관리되고 있고 활동에 지장 없습니다. 라고 말하면 됩니다. 여섯 번째는 면접 준비입니다. 1분 자기소개를 미리 외우고 표정, 발음만 좋아도 점수가 올라갑니다. 일곱 번째는 면접 마무리 멘트입니다. 오늘 기회 주셔서 감사합니다.
라는 말 한마디가 최종 인상을 바꿉니다. 마지막은 출석률 관리입니다. 첫 달 100% 출석이면 다음 해는 거의 자동 합격입니다. 합격은 실력이 아니라 신뢰의 누적입니다. 이제 2026년 달라지는 노인 일자리 제도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앞으로는 경험과 역량을 가진 시니어에게 더 많은 기회가 열립니다. 첫 번째 변화는 전문 역량형 일자리 확대입니다. 전직 경험을 활용하는 일이 크게 늘어납니다. 두 번째 변화는 새로운 직종의 등장입니다. 스마트폰 교육 도우미, 디지털 기기 안내자, 관광 안내 등입니다. 세 번째 변화는 온라인 접수 도입입니다. 하지만 여전히 현장 방문이 합격에 가까워질 수 있는 방법입니다. 네 번째 변화는 경험 있는 시니어 중심의 배치입니다. 올해 참여만 해도 내년 점수가 올라갑니다. 다섯 번째 변화는 교육 프로그램 강화입니다. 준비된 분에게 기회가 더 많이 갑니다. 여섯 번째 변화는 건강관리 기반 배치입니다. 지병이 있어도 관리만 잘하면 참여 가능 폭이 넓어집니다. 일곱 번째 변화는 사업단 관리 강화입니다. 꾸준함이 더 큰 가치를 갖게 됩니다. 마지막 변화는 전체 일자리의 질 상승입니다. 역량 중심의 배치가 강화됩니다. 결론은 간단합니다. 합격은 운이 아니라 준비의 결과입니다. 유형을 이해하고 나에게 맞는 직무를 고르고 태도, 꾸준함, 서류만 잘 챙기면 누구든 합격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내년엔 꼭 원하는 일자리에서 활력 있게 활동하시길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